자, 오늘 또 이제 긴급하게 또 이제 말씀드립니다.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패닉셀이 안 나왔어요. 패닉셀의 재료는 노스코리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얼마 전에 3일 전에 ENS와 아모아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400개가 넘는 npm 패키지가 웜스타일의 공격을 받아서 블라블라 개발자 자격 증명과 지갑키가 도용이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제가 이전에 한 달 전쯤에 알트코인 종말 소설을 하나 써드렸잖아요. 한 달 전쯤에 11월 2일에. 그때 이제 UX 링크가 개발자 지갑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개발자의 지갑으로 UX 링크를 보유 중인 것들을 매도한 게 아니고 이걸 민트 기능으로 발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발행된 코인들이 거진 한 30분 만에 거래소로 입금돼서 매도가 되기도 했고 덱스 거래소에서 스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벌어진 게 사실 개발자 지갑이 언제 털린지는 개발자도 몰랐겠죠. 그래서 해커가 실행한 거는 단 30분 만에 다 실행을 했다. 그래서 UX 링크는 실제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미 뭐 펌핑 되고서 덤프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크게 덤프가 된 거죠. 거의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은 개발자가 지금 알트코인의 구조가 애시당초에 전체가 다 유통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FDV라고 있어요. FDV. 그러니까 이제 유통되는 물량들과 앞으로 유통이 다 되었을 때의 물량. 그 말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유통이 된다라는 거는 민트 기능을 통해서 보통 셀프로 특정 시점이 됐을 때 그거를 알트코인들을 찍어내가지고 발행해서 그것들을 옮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크게는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 시장에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뭐 유상증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이 개발자가 마음만 먹으면은 예를 들어 1억 개가 유통됐어요. 10억 개까지 발행이 돼요. 개발자가 나 돈 좀 벌어야겠다. 알겠다. 거래소 상장됐네. 한 2억 개 찍어내서 입금해서 팔아야지. 애시당초에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이러면 뭐 문제가 크게 좀 생기겠죠. 그리고 거래소에 사실상 대면 미팅을 해야지만 메이저급 거래소에는 그런 상장이 되는데 어디 뭐 이제 중소형급이면 미팅을 안 해도 상장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고 통제가 가능한 코인들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은 거의 일어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암호화폐 재단들도 미치지 않는 이상 일정량의 VC, 벤처 캐피탈, 그리고 마켓 메이커, 이런 초기 투자자들과 유동성 공급자들과 이렇게 삼박자 호흡이 맞으면서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일단은 배반을 보통은 안 때리긴 합니다. 배반이죠, 저게. 갑자기 개발자가 막 술 한 잔 먹고서 코인을 갑자기 찍어내가지고 그걸 판다는 건 사실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그것들을 다 깨버리는 게 해커입니다. 해커. 그러니까 해커가 말 그대로 이제 개발자 지갑 권한 탈취를 해버리면 이 지갑을 가지고서 이 그 코인을 민트에서 찍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나중에는 민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민코인은 애시당초에 출시할 때부터 공정하게 페어런치 방식으로 출시가 되면서 어, 추가적으로 유통되거나 공급되는 추가 민트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 여기 나왔죠. 최근에 그 암호화폐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400개가 넘는 npm 패키지 웜 스타일 공격을 받아서 개발자 자격증명과 지갑키가 도용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개발자들의 지갑키나 이런 것들이 도용되었다라고 이미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시뮬레이션 굴렸는데 한 3일 전에 나왔어요. 이거 정말 좀 치명적인 일이거든요. 개발자들. 근데 어떤 개발자인지 모름. 발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코인의 개발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개발자인지 그것도 아직은 발표가 안 됐다. 하지만 곧 나올 수도 있을 예정이다라고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이미 털린 건 있는데 아직은 활용은 안 된 거예요. 참고로 그게 될 거거든요. 아마도 그 예를 들어 만약에 그 개발자가 해킹당한 걸 눈치채면 그 지갑에 권한이 있어요. 민트 기능이 있는 코인에 이거를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 되긴 할 거예요.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털렸어. 털렸으면 빠르게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서 B한테 이전을 하면 될 텐데 이건 또 반대로 이 이전을 해커도 할 수가 있어요. 권한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해킹당한 걸 눈치를 채야지만 이렇게 빠르게 옮기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시점에 크립토가 붕괴될 정도 몇몇 알트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셀이 될 텐데 알고 봤더니 개발자 지갑들이 다 털린 거야. 자, 이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몰라요. 날짜까지 모릅니다. 그거 해커만 알고 있겠죠. 그리고 대다수의 암호화폐 해커들의 90%는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지목을 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최근이죠. 최근에 포트3라는 코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야, 이거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그 미체결 약정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였었는데 이게 이것도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바이낸스에서 갑자기 급락을 하더라고요. 80% 정도가. 이게 또 이제 해킹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트를 해서 토큰들을 무한 발행해가지고 이거를 덱스에서 빠르게 스왑하고 선물에서는 누군가가 공매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래소들은 빠르게 거래 중단을 시켰습니다. 상장 폐지를 빠르게 시켰어요. 그래서 한 주말쯤에 상폐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말에는 보통 상장 폐지를 안 하는데 긴급한 상황이니까 급하게 상장 폐지를 때려버렸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떻게, 왜 다가올지를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지금 가격 흐름 그리고 DCA를 하는 비트맥시들 지금 추매 기간이라고 하면서 추매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잔파동이 좀 이제 흔들리면서 고 레버리지만 털어내고 정방향으로 결국에는 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점 대비해가지고 현물 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30% 하락을 했다고 현물 청산이 될까요? 현물 청산? 현물 청산 아니죠. 이거 조정이라고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조정이니까 주워 담아야죠. 이렇게 절호의 기회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미체결 약정 물량 다 빠진 거 보면은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진짜 만약에 조정이라고 한다면 매수할 틈도 없이 빠르게 올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숏 모았다가 숏 청산 한 번에 시키면서 엄청난 악재 소식이나 이런 것들 말고 호재 소식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기습 휴전 종전과도 같은 그러면서 아주 빠르게 말아 올렸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천천히 야금야금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선물 레버리지 고 레버리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새벽에 찍고 있는데 벌써 이제 하이퍼리퀴드에서 300만 달러 공매도를 누군가가 숏을 했는데 이게 청산이 된 겁니다. 한 6분 전쯤에. 대다수의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 청산 되려고 움직이는 것 같네요. 느낌이.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상승은 가짜 페이크 상승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페이크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잡코인들 몇 개 좀 흔든다던가. 잡코인들 좀 반응들을 하고 있네요. 그 로우캡 로우캡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BNB 기반 몇 개 바이낸스 알파 추가를 하기도 했는데 비교적 시가총액이 좀 낮은 애들입니다. 큰 애들은 아니고. 바이낸스 현물 상장이 필요할 겁니다. BNB 기반의 불장이 오려면.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적절한 구간에 한 번에 꺾인다라면 저는 그 재료가 바로 노스코리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팝캣 사건 있죠. 이거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하이퍼리퀴드 거래소의 HLP 그 유동성을 흡수를 해버리는 계정이 다 이제 손실을 보게 됐던 팝캣의 포지션을 흡수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북한 해커 활동 썰은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렇게 돌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돌았는데 북한에서 하이퍼리퀴드 거래소를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뭔가 흔적들입니다. 흔적들.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 거래소를 해킹을 한다라기보다는 하이퍼리퀴드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했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흔적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거래소의 특징은 퍼프덱스죠. 선물 거래소가 주된 특징인데요. 공매도를 할 수도 있고 공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해커들이 금융시장을 공격을 한다면 비트코인 보유량 1.4만 개 지갑을 나눠서 분할 매도하면서 한순간에 공매도까지 공매도 쪽으로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붕괴 쪽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시기쯤에는 알트코인들 몇몇 애들이 갑자기 해킹당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발행량이 막 무제한으로 늘어나거나 이거는 국내 거래소에서도 그런 애들이 몇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루나코인도 발행량이 좀 많이 늘어나서 휴지 조각이 됐죠. 물론 루나코인은 해킹당한 건 아니에요. 루나코인은 패깅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나코인을 매도해서 USTC의 패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구조가 있었는데 USTC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루나를 매도하고 그걸 매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디패깅이 되니까 무한 매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회복을 못했고 그것과도 비슷한 사례들이 몇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메이저급이나 좀 체급들이 좀 있는 애들도.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낸스에서 최근이죠. 어,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북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암호화폐 1.3조 세탁, 바이낸스 자금 방치. 이걸 아마 여기 내부에서도 좀 뭔가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창펑자오의 이제 특별 사면과 같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외국 쪽에서도 창펑자오를 응원하는 쪽과 창펑자오를 이렇게 욕하는 쪽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국내 뉴스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이제 여러 계정들이 막 이제 짬뽕이 되다가 바이낸스를 한번 거쳤다 몇 개가.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바이낸스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갑에서 지갑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북한 지갑인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북한 지갑인 거는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마스 자금 조달한 크립토가 또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 바이낸스에 거쳤다라고 합니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마스랑 북한의 키워드 두 개가 나오는 게 좀 이제 확인이 되죠. 하마스 11월 26일, 11월 8일 북한 바이낸스라는 공통의 이런 분모가 생기네요. 그 바이낸스발 10월 11일 폭락도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는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모든 포커스가 결국에는 가상자산 쪽에서 크립토 쪽에서 북한의 뭔가의 움직임으로 어떠한 다른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약간 좀 많은 힌트들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저도 솔직히 시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만간일 것 같아요. 조만간.
비트 자리는 사실 정말 예쁜 하락인데요. 만약에 비트가 상승하려면 찐 반등이다 라고 하려면 골드가 반대로 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절반 정도 맞춘 거예요. 절반은 틀렸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절반 정도. 그러니까 골드가 떨어지고 골드가 하락한 이 유동성 자금이 바로 BTC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또 이제 상황이 오는 거죠. 크립토에 이제는 반등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높은 확률로 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실시간으로 숏 청산되는 것들 있죠. 이런 거 숏들만 청산시키고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이거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해가지고 숏 청산 굉장히 많이 보이죠. 유독 그 하이프가 이번에 많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이프가 왜 이렇게 많냐? 하이프 뭔 일 터질라나? 단일 청산 규모가 계정별 청산 규모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살짝 올랐는데 이거 좀 이상하긴 하다. 아니 몇 프로밖에 안 올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몇 억씩 청산이 나오지? 이거 보면은 한 3, 4%밖에 안 나왔는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하이프 이거 설마 이거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단일 포지션 청산이 이렇게 많아? 하이프 뭔가 터질 것 같기도 하고요. 초청산 물량이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많은 게 물량 개수도 좀 비슷하면서 그 지난번에 팝캣 고래들이 그렇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일 청산 물량들 이런 것들 다 털어내고 정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가 꺾이지 않는 이상 골드가 잡혀야 됩니다. 골드가. 근데 진짜 페닉셀의 재료가 좀 씁쓸할 것 같긴 하네요. 결국에는 한반도 재료가 결국 올 수밖에 없다니 페닉셀이라면 그 페닉셀의 하락은 만약에 페닉셀이 온다면 6만 달러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그 밑에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힌트가 한두 개가 아니긴 한데 이 정도 가면 알트코인 다 털어내겠죠? 알트코인들? 왜냐면 지금도 알트코인 휴지 조각이잖아요. 완전 몇 개 빼고 샌드박스 같은 이런 애들 보면은 거의 몇 년 동안 회복들을 못했는데 이런 애들도 회복할 때가 되기는 했어요. 아 회복까지는 아니고 바닥 한번 찍고서 좀 이제 올라갈 때가 되긴 했는데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지금 22년부터 3년이니까 만약에 추가 패닉셀이 나온다면 저는 그쯤 되면 알트는 더 떨어질 것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쯤 가면 완전 시즌 종료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뒤따라 갈 거라고 봅니다. MSTR 가격이 먼저 선행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MSTR 주식 가격 보셔야 돼요 이거. 주가 보시면 완전 가파르죠. 완전 시즌 종료처럼. 특히나 350달러에서 175달러까지 떨어져서 완전 가파르게 하락을 했어요. 사실 이거 회복하기가 힘들죠. 이거 회복 불능입니다. 이거 GM이 예전 차트랑 좀 비슷한데 GM이 설거지 차트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근데 GM이도 회복을 너무 좀 가파르긴 하네. 11달러에서 어쨌든 만약에 MSTR 비슷하게 따라가면 그 괴리율은 한 요정도 되겠네요. 요정도 68,000 58,000 5만 여기 괴리율 페닉셀 나온다는 가정합니다. 근데 비트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고 페닉셀이 나올 정도면은 북한 재료밖에 없어요. 북한이 조용하기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닐 겁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한반도에서 먼저 그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3차 세계대전의 트리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한반도에서 한국이랑 북한이 분쟁한다고 해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라는 명칭이 붙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서막이죠, 서막. 전초전. 이게 시작이 되고 나서 동북아시아, 중국과 대만, 러시아, 나토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나토, 중국, 대만은 시간이 좀 있어요. 시간이. 언제까지? 한 내년 한 3월까지. 2월에서 3월까지. 이들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쨌든 한국에서 그 재료가 딱 나오잖아요. 기관들도 ETF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눈치 빠른 기관들 빠르게 기관들 말고 이제 기관들 거를 ETF 산 기관들 빠르게 정리들 할 겁니다. 이들이 빠르게 정리할 거거든요. 이건 또 이제 메이저 코인 정리 매매, 메이저 코인 정리 매매. 여기까지 패닉셀에서 떨어지면 반등 한번 올 때 다 털고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털고 나간 뒤부터가 문제인데 이때부터는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늘 말씀드린 두 가지. 하지만 BNB는 빛을 보긴 하겠네요. 그때쯤. BNB는 이때쯤에 빛을 보겠네. 자, 요거 패닉셀 하나. 요거는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요게 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반도는 재료가 굳이 나온다면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올 가능성이 크죠. 패닉셀 재료. 왜냐하면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면 다들 일단 빠져나갈 사람들은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이제 투자했던 자산도 유동성 있을 때 빠르게 좀 빠져나가고 정리매매 할 겸 물린 세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는 못 올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나서 반등할 때 물 타가지고 빠져나가던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10월 11일에 실제로 10월 11일에는 알트 세력들이 빠져나갔어요. 이거 폭락 오고 나서 최근까지 알트코인 세력들이 정리매매하면서 빠르게 그냥 펌프덤프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최근 보시면. 근데 이제는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메이저 코인들은 그렇게 빠져나가겠죠? 눈치 빠른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대로 물리는 거죠. 이 상황은 사실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니까 이건 천재지변이 천재지변. 음. 요 선에서 근데 이제 그게 있을 거예요. 요 정도 선에서 그래도 좀 끝나지 않을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이제 북한 키워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북한 키워드. 이제는 이번 주 한번 지켜볼 만 합니다. 보통 이제 저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얼마 안 있다가 변동이 있기도 하는데 이거 한순간이다. 자, 고 레버리지 청산시키고 한 번에 꺾이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추세를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4시간으로 이 유지되는 걸 보지 마시고 한 8시간, 하루 정도로 보세요. 한번 여유를 가지고서 이 가격 지지대를 완전히 오랜 기간 동안 지켜줄 수 있는가? 지켜주는 건지 아니면은 숏만 청산되고서 내려오는 자리인지 빠르게 스퀴징하고 지켜주는지 튼튼한지 아니면 숏만 청산시키고 고꾸라지는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는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노빠꾸입니다. 노빠꾸. 이때부터는 저점 없이 달린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꺾이면 저점 없이 달립니다. 저점이 없어요. 다음은 67,000, 58,000. 여기 49,000까지. 저점이 없다. 만약에 저렇게 고꾸라지면 이거 이번 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